요즘 그죠? 네, 주가 때문에 네, 힘드시죠? 네, 또 약간 잠도 잘 안 오실 거고 그죠? 네, 잠이 안 오실 때 네, 좋은 음료 5가지 마시고 3가지는 피하시라고 하네요. 네, 생각이 나서 네, 공유 드립니다. 네, 허브차, 강황 라떼, 물이나 과일량 물, 네, 타르트 체리 주스, 대추차가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대부분 따뜻하고 긴장 완화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 주는 음료라고 합니다. 네, 알코올, 단 음료, 에스프레소, 자기 전에는 절대 마셔서는 안 되는 음료라고 합니다. 이 음료는 장기적으로 수면을 방해하고 각성 효과나 너무 달아서 숙면에 방해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허브차, 강황 라떼, 네, 물이나 과일량 물, 네, 타르트 체리 주스, 허브차, 대추차, 강황 라떼 요 3개 정도 생각하시면서 네, 꾸준히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셀바이오도 소액주주가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단 단체 행동에 나선 까닭, 주가가 고점 대비 5분의 1 토막 났다고 하고요. 수차례 간담회 요청에도 회사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반성문도 게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코스닥 상장사 박셀바이오의 주가가 고점 대비 80% 가까이 빠진 가운데 소액 주주들이 단체 행동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해서 회사 측이 주주 간담회 요구 등도 묵살하고요. 따라서 회사 측의 대표 소송제까지 예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박셀바이오 측은 일단 주주들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향후 간담회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는 방침이지만 그에 앞서 비대위 측의 진심 어린 반성문 게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사와 주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성문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게시판에 회사와 경영진들 험담하는 내용에 대한 그 글이 많이 올라왔나 봅니다. 그런 글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반성문 게재를 회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죠? 박셀바이오 주가 올해 초에 29만 9,7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6만 7천원대라고 합니다. 이건 박셀바이오가 일단은 그 진행하고 있는 그죠? 간암 그러니까 백스 NK 부분 자체가 좀 결과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거기에다가 1대1 무상증자 소식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일단은 급등한 부분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개발에 조금 게을리하고 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슈 부분으로 해서 주가가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 측에서 이야기를 하자, 주주 간담회 요청 및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까 박셀바이오 회사 측에서 비대위 측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회사 측은 온라인 종목 토론실에 임직원들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완전 삭제하는 동시에 해당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 및 사과를 명시하고 향후 일체의 그와 같은 행위의 중단에 대한 약속을 기재한 서면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이행하는 경우 당사도 비대위의 요청사항에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고 대단한 회사인데요. 금일 그죠 이재명 대선 후보 정권 거래소 방문했죠. 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재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 부분인데요.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크게 안 한 모양입니다. 해서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MSCI 말 그대로 약간 편입 재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 부분이랑 소액주주 보호 관련해서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그건 상장 기업의 지분 매각에서 막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경영진과 달리 소액주주들이 소외를 받는 만큼 이 부분에서 공정한 룰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아무튼 공매도 건에 대한 부분은 기사 내용에 없습니다. 실망이네요. 아무튼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이 식약처에 전화해서 실질적으로 레키로나주 투약 가능한
투약 가능자, 환자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엘비스님이 올려주신 부분이고요. 식약처 허가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허가 내용은 50대 이상 경증 환자, 50세 이하는 기저질환 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증 환자, 질병이 없는 중등증 환자가 투약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50세 초과죠. 50세 초과 경중증 환자고 50세 이하는 기저질환 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증 환자, 질병이 없는 중등증 환자 레키로나주 투약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증은 미열이나 의사가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느끼기에 이상이 있으면 경증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분도 투약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식약처에서 통화해서 소식을 올려주셨죠. 며칠 전에 그죠, 회사에서 약간 답변한 내용 부분도 있었죠. 우리 국내 식약처에서 받은 처방 범위가 미 FDA에서 받은 처방 범위보다 더 좋게 나왔다 라고 회사의 답변 내용이 있었죠. 미 FDA에서 처방받은 내용은 그죠, 일단은 12세, 저희는 그냥 기본적으로 12세 이상 처방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2세 이상은 아무튼 이게 기저질환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국내 식약처에서 받은 처방 확대가 조금 더 좋게 나왔다. 그게 회사의 답변 부분이었고요. 여기에서 엘비스님이 통화하신 내용, 요 부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50세 초과 경중증 환자, 그리고 50세 이하는 기저질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증 환자, 질병이 없더라도 중등증 환자 투약받을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 매출액 네이버 드디어 제쳤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삼형제 뜨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카카오 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3분기 1조 7,400억대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네이버를 제치고 인터넷 업계 매출 1위 기업으로 올랐었다고 합니다. 최근 그죠, 골목 상권 침해 논란, 아무튼 문제가 조금 많이 있었죠. 카카오 3분기 매출 1조 7천억대, 영업이익 1,600억대 부분이고요. 네이버는 1조 7,200억대, 영업이익은 3,400억대, 매출액은 한 200억 정도 더 초과를 했고, 영업이익은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네요. 아무튼 그래서 카카오 삼형제 그죠?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 등등 해서 연기금의 매수세 부분도 그렇고, 아무튼 또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고요. 지금 방금 나온 소식, 우리 레키로나주, 유럽 항체 치료제 허가 초읽기, 셀트리온 시장 우려 정면 돌파라는 타이틀로 5시쯤에 나온 기사 부분입니다. 레키로나 가격, 효능, 변이 효과 등 경쟁력 모두 갖췄다고 하고요. 유럽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허가 절차가 초읽기에 진입했다. 주요 항체 치료제 중 EMA의 요청을 받아 가장 먼저 정식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는 늦어도입니다. 오는 10월 4일 이내 정식 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은 11월 8일, 11일 챔프 회의 때 승인 공고가 나오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그 바로 돼서 승인이 나오겠죠. 레키로나 외 로슈 리제네론의 로나프레버가 시판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1912 절차 철회 요청했던 부분이었고요. 4일 제약바이오에 따르면 EMA는 주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와 로나프레브의 시판 허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GSK, 비어, 소트르비와 아스트라제네카, 이버쉘드는 롤링 리뷰 중 부분이고요. 항체 치료제 외에 머크, 몰루피라비르도 롤링 리뷰 중에 있죠. 레키로나는 항체 치료제 중 가장 먼저 시판 허가 신청서가 EMA에 제출됐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은 EMA 요청을 받아 지난달 4일 중증 코로나19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코로나19 성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시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던 부분이었고요. EMA는 셀트리온이 제출한 자료 검토 등 과정을 거친 후 2개월 이내 레키로나 허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늦어도 오는 12월 4일 이내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은 EMA가 롤링 리뷰를 통해 각종 데이터에 대한 검증 과정을 충분히 진행했으므로 허가가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허가 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럽 각국 정부 및 방역 당국 등과 진행 중인 논의를 통해 유럽 환자들에게 레키로나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레키로나의 주요 경쟁 약물 중 하나인 일라이릴리의 바암라리비밥과 에테스비밥, 롤링 리뷰 중단됐죠. 네, 철회 요청을 했던 부분이었고, EMA에 따르면 일라이릴리는 EMA, 챔프가 공급 계획에 필요하지 않지만 새로운 배치를 생산해야만 만들 수 있는 공정, 검수, 문수를 데이터를 요구해 롤링 리뷰 철회를 신청했다. 네, 이거 제가 방송으로 소개시켜드렸죠. 그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EMA 챔프가 일라이 릴리 측으로 공급 계획에 필요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배치를 생산해야만 만들 수 있는 공정 검수 문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요청을 했는데, 요청하자마자 일라이 릴리 측에서 우리 롤링 리뷰 일단 철회하겠다라고 신청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EMA는 일라이 릴리가 제공한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으므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철회 당시 의약품 품질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은 충분하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제약 바이오 업계는 세계 곳곳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해서 늘어나면서 그저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미국 정부 일라이 릴리 항체 치료제 61만 4천 도즈를 또 추가 계약했죠. 금액으로는 대략 1조 5천억대. 네덜란드 신규 확진자 수도 7,700명에서 일주일 전 같은 요일에 비해 45% 급증했고, 입원 환자도 1,200명으로 5개월 만에 최고 수준. 오스트리아도 난리 났고요.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 레키로나는 두 개 약물을 복합해서 사용하는 칵테일 항체 치료제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당연히 리제네논 로슈의 로나프레브는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두 가지 합친 칵테일 요법이죠. 원가가 훨씬 더 비싸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독 요법이죠. 해서 가격 경쟁력 충분히 갖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일 항체 치료이면서 안전성과 효능이 우수한 편이고,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항체 치료제 중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역 당국은 가능한 한 다수의 코로나19 치료제 옵션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라고 해서 금일 나온 우리 레키로나주 정식 허가 초읽기 말 그대로 임박했다라는 기사 부분입니다. 아무튼 11월 8일 모든 게 결정이 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